자, 안녕하십니까. 꿀벌은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죠. 한 11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일단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한균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목초액을 지금 훈연기 대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사용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목초액을 사용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훈연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훈연기를 많이 사용해서 벌한테 좋은 점은 하나도 없겠죠. 사람을 위해서 훈연을 하는 것이지 벌을 위해서 훈연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렇죠. 벌이 이제 사람한테 달려들지 못하게, 나를 쏘지 않게, 내검하기 편하게 이렇게 훈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튼 사람을 위해서 훈연을 하는 것이지 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훈연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목초액이 어떤 목초액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훈연기보다는 그게 좀 낫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연기를 이제 쑥으로 거의 거의 90% 가까이가 이제 쑥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쑥하고 좀 잡다한 풀하고 좀 섞였어요. 섞여갖고 이렇게 대충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귤 껍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귤 껍질하고 쑥하고 한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섞어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귤 껍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안에 진드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귤 껍질을 이제 버리지 않고 모아놨다가 매실망 같은데 이렇게 달아놨다가 이제 조금씩 꺼내갖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차피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덜 안 좋게 귤 껍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냥 쑥보다는 목초액이 좀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분인가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 영상을 보다 보니까 천연 약재를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제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는데 진드기 가시응의 천연 약재를 개발을 하려고 제가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하려면 90년대에 이제 양봉을 할 때 제가 기사 생활을 2년 동안 했었다 그랬죠. 기사 생활을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사장님이 형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70 정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거를 이 천연 진드기 약재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천연 진드기 약재라기보다는 각자 벌 키우는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인데, 그분께서는 이제 천연 진드기 약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보고 만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 갖고 온 거를 우리는 사용만 했죠. 이제 사용만 했는데 이제 제가 기사생활 2년을 마치고 독립을 할 때 형님한테 목초액이라네, 진드기 약재를 만드는 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끝까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몇 번 찾아갔어요. 몇 번 찾아가가지고 이제 좀 알려달라고 사정사정 했죠.
왜 조선 사람들은 좀 잘 안 알려주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 이제 하려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갖고 몇 번 사정 해갖고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알아냈어요. 알아내가지고 저도 이제 그 방법대로 계속 사용을 하다가 제가 이제 요번에 하면서 약간 좀 총 8가지 약재가 들어가는데, 뭐 약재라기보다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8가지가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다 한 3가지 정도를 더 추가를 시키고, 어떤 것도 4가지 추가시키기도 하고, 어떤 거 3가지만 추가시켜서 뿌려보기도 하고, 아주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원 같은 데 가서도 막 물어보고, 한의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초상에 가서도 물어보고, 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아무튼 물어볼 수 있는 사람한테는 다 물어봤습니다. 진드기를 잡는데 진드기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많이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지금도 뭐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그 약재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지금 사용하는 약재보다 뭐라 그럴까,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그런 거를 또 자체 개발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저쪽에 이제 한 5통 정도를 놓고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로 봤을 때는 한 속살만 치고 그 다음에 스트립제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진드기 방제를 하는 것과, 이제 요거 하나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과, 이제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 약을 쓰는 벌통이 약 한 1.5배 정도 진드기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지금 속살만 스트립제를 사용하는 벌통이 이거라면, 여기에 한 100마리가 있다면 저쪽에 천연약재를 사용하는 곳은 약 한 150마리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앞으로 양봉을 하게 되면, 이제 취미 양봉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 한 20년 이상은 양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건강이 받쳐준다면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 사용하는 약재보다 더 훌륭한 약재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 이제 시험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근데 이제 모든 양봉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약재에 대해서, 들어가는 약재에 대해서 이거 들어가고 저거 들어가고 제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아직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90년대 때는 진드기 약이 뭐 이렇다 할 진드기 약이 없었고, 자기 스스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개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개상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스트립제도 없었어요. 없었고, 뭐 옥살사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리고 지금보다 진드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양봉을 오래 하신 분들은 물론 아시겠지만 상당히 진드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아무튼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천연 진드기 약재를 개발을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분봉열 어떤 분인가 진성양봉원인가 그분께서 물어보셨는데 그 분봉열 잡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 영상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원래 길어요. 뭐 30분 넘어가고 40분 가까이 되고, 제가 생각을 해도 무슨 뭐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댓글을 단다는 것은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는 절대 댓글을 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댓글을 다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뭐 양봉에 대한 그 정보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분봉열을 잡으려면 일단 분봉열의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죠. 왜 분봉열이 나는가, 왜 자연 분봉이 나는가, 이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 방법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이제 원인, 뭐 굳이 말한다면 수학 능력 시험과 학력고사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력고사라는 것과 수학 능력 시험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학력고사는 말 그대로 외우는 거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외우는 것이고, 이 수학 능력 시험은 그 본질적인 거, 왜 그런가, 왜 그런 것이 생기는가를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수학 능력 시험이죠. 그렇다면 분봉열도 마찬가지듯이 그 분봉열이 왜 생기느냐, 그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벌통이 이렇게 있죠. 단상이 있는데 뭐 증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분봉열 잡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한 2매벌로 깨웠죠. 2매벌로 깨우면은 이제 점차 이게 나가죠. 차 나가다 보면 거의 한 8매, 사양기까지 포함해서 9장이 들어갑니다. 요게 총 11매상이에요. 총 11장이 들어가는데 9장이 들어가면 요쪽에 요만큼, 요쪽에 요만큼 틈이 납니다. 이제 그 소비 하나 들어갈 똥 말똥할 정도로 틈이 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8매가 이제 거의 차게 되면 벌을 가운데로 몹니다. 가운데로. 요쪽에 좀 띄우고, 보온판도 빼고, 요 정도로 띄우고, 사양기로 이렇게 붙여주고, 요쪽에는 이제 격리판으로 붙여주고 해가지고, 요만큼의 공간을 만들어줘요.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세력이 더 불어나서, 요쪽에 좀 가오로 좀 벌이 흘러 넘친다 싶을 때 이제 개상을 올려주죠. 그 이유는, 분봉열이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네 가족이 살고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근데 이제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제 분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들이든 딸이든 뭐 어찌됐건 분가를 하는 건 맞으니까. 집이 너무 좁아. 예를 잘못 들었는데 아들이 한 3명 된다, 딸은 없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장가를 가고, 그러면 며느리가 한 명씩 며느리만 해도 3명이죠. 거기다가 또 2명씩만 난다면 벌써 몇 명으로 불어나는 겁니까? 이게 엄청나게 불어나는데 집은 좁아. 그러면 분가를 해야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내가 돈이 많아갖고 그 집을 3층,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그 돈이 있어요. 그러면 3층, 4층까지 올려가지고, 뭐, 맨 꼭대기 층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층은 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층은 첫 번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들 사는 거, 세 번째 이렇게 나눠서 살면 공간이 충분하니까 굳이 분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벌은 틀립니다. 벌은 이제 똑같은 위치예요. 이제 얘네들이 비좁으니까 2층을 올려주고, 2층도 비좁다 싶으면 또 3층을 올려주고, 4층을 올려주고,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분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늘려주면은 얘네들이 분봉열이 잦아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간 부족이니까
그 다음에 이 또 하나는 여왕벌이 구왕이냐 신왕이냐에 따라서 분봉열이 좀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100이, 이 벌통이 100이라고 봤을 때 구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70%만 꽉 차면은 이제 분봉열이 난다고 예를 들었을 때는, 신왕 같은 경우에는 한 80%나 90%가 차야 이제 분봉열이 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좀 신왕이냐 구왕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 구왕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제 짐작이고 제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십시오. 구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래 있었어,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좀 다른 다른 데서 좀 살고 싶어, 지겨워, 한마디로 좀 나가고 싶어요. 아무튼 왜 그런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봉열이 좀 강합니다. 그런 반면에 신왕 같은 경우에는 이 봉군, 이 나라지요, 어떻게 보면 나라, 얘네들한테 나라지요. 이 나라의 왕이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또 나가야 돼. 아씨, 안 나가. 얘네 신왕 같은 경우는 잘 안 나갑니다. 어지간하면 버티는 데까지 버텨. 그러기 때문에 신왕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분봉열이 늦게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봉열이 나는 것은 밖에서 유밀이 돼야 됩니다. 밖에서 뭐 무슨 꿀이든 간에 막 들어오고, 화분도 막 들어와야 분봉열이 나지. 예를 들어서 오늘 2월 9일인가요? 2월 9일인데 밖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벌이 꽉 차갖고 떡벌이 돼 있어요. 얘네들 꽉꽉 차갖고 앞에까지 막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래도 분봉열 안 납니다. 어지간해서 안 나요. 얘네들을 그렇게 우습게 볼 놈들 아니에요. 왜 분봉열이 안 나느냐? 나가서 얘네들이 자생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분봉열이 안 납니다. 이 안에 벌이 꽉 차는 것은 우리가 화분떡을 넣어주고 사양을 넣어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먹고 벌이 꽉 찬 것이지, 밖에서 뭐가 들어와서 이렇게 그걸 먹고 꽉 찬 벌이 만상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열이 나지 않는다. 어지간해서 꼭 안 난다기보다는 어지간해서 나지 않는다. 100%라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와 있죠. 답은 이제 나왔죠. 그러면은 한 3월 중순까지는 벌을 아무리 떡벌을 붙여도 분봉열이 나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 그러니까 날씨도 기폭도 심하고 하니까 봄에는 아주 떡벌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또 안에서 이제 역할 분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충실하게 새끼 벌들을 양육을 하는 반면에, 그러면 분봉열 날까봐 겁나서 좀 벌을 좀 헐렁하게 붙인다, 이렇게 되면 냉해를 입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벌을 강하게 붙여놓는 게 좋지만, 이제 밖에서 유밀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좀 헐렁하게 해도 큰 지장이 없다. 좀 분봉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잦아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을 이제 확보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왕을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늦어도 5월 10일 안에는 모든 채밀 이제 이걸 원군이라고 하고, 이제 교미상은 또 이렇게 또 분가해 나간 통이죠. 요거는 원군, 저거는 이제 교미상, 이렇게 되겠죠. 교미상을 4월 초쯤에 내 가지고 4월 초에 이제 교미상을 내죠. 낸 다음에 그 전에 먼저 이충을 해 놓습니다. 이충을 해 놓고, 그러니까 이충을 일단 종봉을 딱 잡아 가지고 이충을 딱 해 놨어요. 해 놓은 다음에 이제 분봉을 띄는 겁니다. 분봉을 띄게 되면 여기 이제 분봉열도 잦아들겠죠. 어느 정도 한 장씩이나 이렇게 띄어 가지고 분봉을 합니다. 교미상 내는 방법은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낸 다음에 그 분봉년을 띄워놓으면 저놈들도 거기에 또 왕대를 달아요. 왕대를 다니까 한 3,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왕대를 다 제거를 합니다. 벌을 털어서라도 왕대를 정확히 다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한 다음에 한 이틀 정도 묵혀놨다가 이제 만든 그 왕대를 저기다 다 넣어줍니다. 이제 교미상 낸 데다가 쫙 넣어준 다음에 이제 그 걔네들이 어느 한 15일 정도라도 지나면은 15일 정도에서 20일 정도 지나면 그 교미상 낼 때는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교미상 낼 때는 항상 사양을 좀 해주고 그 화분떡은 꼭 올려줘야 됩니다. 사양해주고 화분떡 올려주고, 뭐 먹이장이 많은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안 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먹이가 없으면 아무튼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화분떡은 왜 줘야 되느냐면, 쟤네들이 이제 그 교미상을 내게 되면 저는 이제 소문을 다 막아버리죠. 소문을 다 막아버려갖고 못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분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분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나는 벌들이 태어나자마자 화분떡을 먹어야 건강해지기 때문에 화분떡은 꼭 올려줍니다. 뭐 요만한 거라도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먹이가 없으면 사양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보온도 좀 해줘갖고 이렇게 놔두면은 그 한 3,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소문을 다 열어주죠. 열어주게 되면 이제 걔네들이 그 역봉들이 그렇게 많이 안 돌아와요. 돌아온 놈들도 있는데 그 수가 별로 안 줄어듭니다. 그다지 많이 줄어들진 않아요. 또 태어나는 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왕대를 다 넣어놓으면 보통 뭐 5월 안에 이제 그 교미를 다 맞춰가지고 안에 이제 산란이 조금씩 나갑니다. 그때 이제 그걸 여기다가 다 넣어주는 거예요. 다 넣어줘가지고 왕 교체를 싹 끝나는 거죠. 왕 교체가 싹 끝난 다음에 이제 신왕으로 다 교체가 되게 되면 얘네들이 좀 분봉열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분봉열의 한 가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뭐 소초광 같은 거를 넣어주는 것도 얘네들이 이제 한마디로 분봉열을 나는 이유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왕벌은 알 날 데가 없고, 일벌들은 꿀을 물어와도 잴 데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잴 데가 없으니까 이제 분봉열이 나는 거죠. 이치는 간단해요. 너무 안이 비좁고 꿀을 물어와도 꿀을 잴 데도 없고, 여왕벌은 알 날 데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분봉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잘 알게 되면 이제 그 대처하는 방법들은 일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일벌들은 꿀을 물고 들어와서 꿀 잴 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왕벌은 계속 산란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분봉열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자, 양봉을 100년, 뭐 100년 한 사람들은 없겠지만 50년을 한 사람도 한 2, 300통 하는 경우에는 분봉이 다 납니다. 자연 분봉이 다 나요. 그분들이 뭐 그 분봉이 나는 원리를 몰라서 분봉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지만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왕대를 뭐 못 찾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좀 어떤 경우에는 왕대에다가 알만 쭉 찌끄리고 그냥 분봉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 보통은 왕이 태어나기 한 3, 4일 전에 얘네들이 분봉으로 나가는데 그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왕대 이렇게 지어놓고 몇 개 지어놓고 거기다 알만 찌끄리고 한 3, 4일 있다가 그냥 분봉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뭐 답이 없죠. 특별한 경우지요.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자, 뭐 일단 말씀을 드렸고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봉열이 나는 이유는 왕은 더 이상 산란할 곳이 없고, 일벌은 할 일이 없는 거죠. 이제 꿀을 물어와도 잴 데가 없고, 이제 그런 경우에, 그리고 벌은 거의 꽉 차갖고 비좁고, 그런 경우에 분봉열이 나니까 그거를 미연에 다 방지를 해주면, 뭐 소초광을 소초광을 넣으면 소초를 줘야 되죠. 그럼 사양을 또 해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걸 질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분봉열을 조금 늦출 수가 있고, 아무튼
그런 경우, 그런 그 벌들이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일거리를 제공을 하게 되면 분봉열은 자연적으로 잦아들게 된다. 요 분봉의 원리에 대해서만 알면 나머지는 그 봉주님들이 뭐 초보 양봉, 취미 양봉 뭐 잘 모르시지만 아무튼 그 원리를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 맞춰서 유도리 있게 봉주가 이제 그 하시면 됩니다. 봉주가 이제 거기에 대처를 하시면 되겠죠. 자, 뭐 그 어느 정도 그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그 혹시라도 이렇게 그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십시오. 댓글로 물어보고 뭐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을 많이 한 50개 가까이 되죠, 영상이. 그래서 이제 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놈은 얼굴 하나 공개 안 하고 얼굴 한번 안 까고 뭐 구독자 1000명이 늘었다는 둥 막 그래요. 뭐 그 얼굴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쵸?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제 얼굴이 잘생기긴 했지만 아니 그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 전화번호를 제가 이제 그 공개를 할 겁니다. 전화번호를 공개를 할 테니까 그 나중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못 쓸 것 같으면 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근무를 할 때 이제 좀 한가한 시간에 전화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을 그 궁금증을 이제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로 그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양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이게 양봉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토종벌은 손이 굉장히 안 갑니다. 솔직히. 저도 이제 그 토종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양봉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양봉이. 그 토종벌은 솔직한 얘기로 뭐 이렇게 꿀 팔기도 쉽고 팔기도 쉽잖아요. 그리고 단가도 세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도 편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그리고 뭐 비천한 기술이지만 이 천연 약재가 뭐 모든 분들이 다 연구를 하고 있고 다 뭐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막 하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유기농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는 워낙에 그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미천한 기술이고 저거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장점은 그 스승님한테 8가지 약재 들어가는 거를 기술을 이제 배웠다는 것 뿐이지 그 외로는 이제 굉장히 좀 약합니다. 올해도 이제 계속 살포를 해보고 분무를 해보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렇게 뭐 좋은 거는 넣고 나쁜 거는 하나 좀 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언젠가는 좋은 약재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